안녕하십니까, 취업조로입니다. 네, 조롱님, 오늘은 제 회사 주변에도 야, 너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이직 못해.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?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이직하기에 황금 연차가 좀 있는 것 같고 좀 어려운 연차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합니다. 예, 사실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랑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경력 연차가 몇 년인지 이런 전체적인 커리어 플랜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라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, 사실은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산업군이랑 그 다음에 그 직무마다 조금 다르거든요. 이제 예를 들면은 IT 개발이라든지 뭐 IT 관련된 요즘에 좀 이직이 좀 잦은 서비스 기획 이런 데는 제가 말한 거에서 좀 아웃라이어로 벗어날 수 있어요. 이거는 좀 알아두시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그럼 한번 이직의 유리한 연차 한번 가볼게요. 일단 여러분들 저한테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 게 저 2년 6개월인데 이직해도 되나요? 저 3년인데 채웠어요 드디어. 아니면 1년 8개월인데 이직 가능한가요? 이런 질문들 많이 오거든요. 저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, 사실상 3년 이상이면은 이직이 좀 수월해지고 2년부터 이직을 할 수 있고라고 말씀드리는데, 제일 좋은 거는 5년, 6년, 7년 황금기라고 말씀을 드려요. 대리로 따지면 1년 차 정도에서 그 과장되기 직전,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잘 되는 구간이거든요. 사람인 잡코리아 보시면요,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뾰족하게 딱 있고요. 그게 아니더라도 뭐 어디든지 그냥 예를 들면 3년부터 10년까지 뽑습니다 해도 5, 6년 차가 뽑히고, 5년에서 10년 뽑습니다 해도 5, 6년, 7년 차가 잘 뽑히는 정도로 그냥 제일 수요가 많고, 그 다음에 제일 비싼 시기다. 자기가 몸값을 올리기에도 제일 좋은 시기고, 그 다음에 일도 사실은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시기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연차 구간이 이제 거의 실무할 연차 구간이잖아요. 그쵸. 관리자 구간보다는. 맞아요. 근데 회사에서 실무자를 많이 좀 원하나요? 그쵸. 아무래도 일단은 뭐 초봉을 벗었다 이거죠. 사실 1년, 2년, 3년 같은 경우에는 어리버리 할 때가 많고, 그다음에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는 여러분들 굉장히 막 일을 잘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보면 아직 멀었거든요.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아직은 좀 설익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, 일단은 그 회사 내에서 그 정도 연차는 와가지고 좀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거에 좀 맞을 때, 또는 위에서 좀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때 이럴 때 뽑는 거지, 이게 없는 상태에서 걔한테 전권을 위임할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.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 아닌데? 나는 가가지고 전권 다 있는데? 이러면은 회사가 안 좋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. 그 두 종류가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, 실제로 내가 업무를 A to Z를 다 아는 시점인 5, 6, 7년 차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럼 반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. 오케이, 그럼 5, 6, 7년 차가 몸값이 높은 건 알겠는데, 이게 보통 보면 공고에 팀장급 공고도 꽤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근데 그 팀장급 공고들은 되게 오래 머물러 있어요. 잘 안 뽑히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도 좀 있나요? 그거 좀 특이한 질문인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딴 게 아니라 일단은 그 팀장이 딱 팀을 맡을 때 사실 회사마다 아레날이 너무 달라요, 사실은. 예를 들면은 같은 이름의 경영기획팀이라고 하더라도, 뭐 경영기획은 그래도 좀 심플한 편인데 인사다 아니면 경영기획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인원에 따라서 내가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총무가 인사에 껴있을 수도 있고 IT가 껴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. 네.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한 사람을 원해버려요, 그 회사에서는. 근데 웃긴 거는 옆에 팀 똑같이 인사총무 팀장 뽑는데 거기는 노사를 해야 돼, 이런 식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. 물론 여러분들 공고에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맞을 필요는 없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최대한 맞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잘 안 뽑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그 말씀도 잘하셨는데, 경력이직이 어려운 연차 이거 얘기할 때 그 높은 연차가 좀 들어가긴 합니다. 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. 네, 그죠? 어떤 연차가 제일 힘든가, 어느 정도 연차가 제일 힘든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만 8년부터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만 8년이 되면은 대기업 기준으로 뭡니까? 과장급. 그죠? 과장 시작이잖아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대기업급 정도 레벨 되면요, 과장부터 뭔가가 많이 생겨요. 이게 하다못해서 주차권 같은 것도 그때부터 생기고, 그 다음에 각종 비용도 되게 많이 지원이 되고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현대차 보세요. 현대차는 노조가입 과장 때부터 안 돼, 사무직은. 그 전까지만 되고. 무슨 얘기냐면은, 실제로 과장쯤 되면 사측이라고 보는 거지,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. 얘는 데리고 간다, 얘는 우리 애야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과장인데, 약간 이때의 분위기가 좀 남아있어서 8년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고 연봉도 팍 띄워줘야 될 거고, 실제로도 각종 복지도 얘네부터 생기다 보니 8년부터 어려워진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요즘에 사실 뭐 옛날 대기업 갔으니까 뭐 복지도 막
대리과장 차이 잘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말이 약간 옛날 게 돼버렸지만 그 분위기가 좀 남아있어서 실제로 공고가 많이 줄어드는 게 보이고,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과장은 스프레드가 되기 시작해요. 무슨 얘기냐면은 8년 넘어가면은 자기가 맡았던 업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공고가 딱 타겟팅 되는 게 좀 정해져 버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 버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좀 힘들어지는 게 좀 있고, 그보다 더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게 확실히 10년 이상이면은 앞에 거보다 엄청 힘들어져요. 그래가지고 그 10년이 이제 까놓고 말하면은 딴 데에서는 과장 3년 차 대기업은, 그 다음에 뭐 좀 작은 데 가면은 팀장 될까 말까, 그다음에 차장급 또는 이제 뭐 선임 매니저 막 이런 식으로 불리는 그 정도 급일 텐데, 10년 넘어가면은 딱 10년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일단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타겟팅이 더 심해지고, 그다음에 내가 무기가 없을 때 실제로 면접 가서 챌린지를 너무 많이 당해요. 잘하는 게 딱 있어가지고 이거 갖다가 내가 나 이거 확실히 잘해 하고 밀고 가면 좋은데, 이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한 사람들은 그냥 뭐 공격만 미친 듯이 당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오다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년 전에 좀 본인만의 무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, 이런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. 아까 8년 차부터 조금 힘들다가? 이직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, 그럼 8년 차부터 요구되는 역량이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는 실무적 역량이 있을 것 같고, 하나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일 것 같은데, 보통은 저도 이제 뭐 대기업 다녀봐서 알지만 실무를 하는 분도 있고 실무를 벌써 내려놓은 분들도 계시거든요. 이 두 가지 중에서 보통 뭘 많이 보게 되나요?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, 방금 전에 말했던 건 약간 옛날 스타일. 옛날에는 확실히 그랬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어느 회사를 추구하고 그 회사의 R&R이 뭐냐에 따라서, 그다음에 그 친구한테 팀장급이나 아니면 중간관리 역할을 맡길 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데, 사실 이건 옛날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약간 팀장도 실무하는 시대거든요. 사실 요즘에 생각해보세요. 40대 초반 팀장들 중에 일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예전처럼 막 팀원 보고 막 인터넷 뒤적거리고 절대 안 해요. 요즘에 그렇게 하면 진짜 날아가요, 목이.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바뀐 세상에서는 사실상 8년차, 10년차들도요 실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전처럼 관리 자만할 생각인 분들은 요즘엔 살아남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실무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요즘에 Z세대 있잖아요. Z세대나 알파세대 들어오는 거 실무 못하는 팀장 개무시할걸요?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. 여러분들 맞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10년 차 넘어가셔도 일 하셔야 됩니다, 이제는. 이제 뼈저리게 저도 느끼는데, 조론님 말씀해 주신 거, 팀장 중에 실무 나보다 모르면 바로 무시당하더라고요. 요즘에 좀 심해. 잡아먹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경우가 많아서 8년 차 넘어도 웬만한 대리보다 실무 잘 알아야 된다. 그러니까 실무를 하진 않아도 내가 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명령을 된다. 내릴 줄 알아야 돼. 맞아요.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요즘 자리를 잡는 것 맞아요. 같습니다. 완전 바뀌었다. 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,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그 10년 차 넘어가는 12, 13, 14, 15년 차 막 이런 너무 끝자락에 다가는 이제 이직이 가능할까요? 하시는 분들 가끔씩 와요. 나이도 45살입니다. 저 근데 이제 회사에서 지금 실무만 하고 있는데 이걸로 가능할까요?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컨설팅을 해보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40대 중반 정도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.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떤 쪽으로 좀 연계를 하냐면은, 그분들은 사실상 어디를 가시든 팀장 아니면은 실장 아니면은 뭐 본부장 이런 정도로 직을 다루셔야 될 타이밍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전에 도피디가 먼저 말했던 관리자 역량도 강조하라고 합니다. 실제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직무관 혹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서 나의 아랫사람, 그 다음에 혹은 나의 아주 아랫사람을 어떻게 리딩하고 공부시킬 것인가,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되게 중요한 팩터로 작용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장급을 경험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가신다면은 실패하셨거나 잘 되셨거나 이랬잖아요. 잘 된 거는 좀 더 강조해 주시고, 실패한 거를 포기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을 잘 해줄 수 있었을까, 혹은 나에게 부족한 리딩 영역을 어떤 식으로 커버할까,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직을 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직의 황금 연차에 대해서 알아봤고, 어쨌든 간에 이직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도전하시다 보면 꼭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